과세 표준 중에 98쪽 취득 가격의 범위. 이번에는 취득 가격의 범위를 배워야 된다고요. 98페이지 꼭대기.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뭐 배웠어요? 과세 표준 결정 방법. 결정 방법 배우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4번 취득 가격의 범위. 이해도 별 붙여야 돼요. 매년 출제되는 거라고요. 매년 출제된다. 과세 표준과 함께. 자,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읽어봐요. 시작. 자, 첫 번째 줄에 몇 줄을 거예요? 이전. 이전에 이후에 나간 돈은 취득 가격이 아니에요. 이전에 나간 돈. 그럼 이전에 나간 돈은 뭐와 뭐를 합친다? 직접 비용과. 이전에 나간 돈 직접 비용과 뭐다? 간접 비용을 합친다. 간접 비용을 합친 게 뭐다? 취득 가격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건축하잖아요. 그럼 건축비가 나가죠? 100억. 그래서 직접 나간 돈이 뭐야? 직접 비용. 그럼 우리가 건물 지을 때 100억짜리 지을 때는 자기 돈 100% 갖고 짓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일부 돈을 차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뭐가 들어가? 금융비용. 즉 이자가 붙는다고요. 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가 1억이 지급됐다. 그럼 취득 가격은 100억이 아니라 뭐다? 101억. 알아들었나요? 이런 간접 비용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상 돈 주고 취득하죠? 그럼 사실상 거래되면은 거래가액이 직접 비용이죠? 사실상 돈 나간 게 직접 비용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간접 비용, 즉 이게 부대 비용이에요. 이거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거를 물어본다고요. 매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간접 비용, 포함, 제외. 자, 하기 전에 거기 뭐가 나왔어요? 두꺼운 글씨. 세 번째 줄. 다만 취득 대금을 밑줄 그어 1시급, 1시급, 1시급. 엔드 할인받은 경우 밑줄 그어요. 할인받은 경우는 뭐가 취득 가격이다? 할인된 금액. 5글자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당초 약정액 3억이야. 그럼 3억이 취득 가격이죠? 약정된 게 돈이 나갈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3억이 분양가야. 그럼 3억이 취득가액이죠? 그럼 이 3억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잖아요. 근데 일시급으로 지급하래. 한 방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3억짜리가 2억 5천만 원짜리로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할인액은 얼마예요? 할인액은 5천만 원. 그럼 취득 가격은 얼마예요? 3억이다, 2억 5천이다, 5천만 원이다. 2억 5천. 이게 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2억 5천을 한글로 어떻게 얘기해요? 할인된 금액 5글자. 할인 금액 하면 틀려요.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2억 5천.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할인액은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이 나가야 취득가격이에요. 맑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양괄호 1번. 나왔다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1번. 건설하잖아. 건설. 자기가 직접 짓는 거죠? 그럼 차입금 이자 나가잖아. 이자. 금융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금융비용은 무조건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 설명했잖아요. 이거 건축비가 100억이죠. 그럼 금융비용 이자가 1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101억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별 3개 붙여. 이거는 언제나 출제돼요.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자, 이 지문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 취득이냐. 그래서 법인 취득일 때는 무조건 포함. 그러나 개인이 취득할 때는 무조건 제외. 이렇게 나눕니다. 나머지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할부 또는 연부 계약, 이자, 연체료, 법인은 무조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근데 옆에 두꺼운 걸로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다? 개인 제외.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 왜 법인은 포함할까요? 장부에 기록하니까. 그러나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죠. 개인은 정부가 일일이 몰라요. 모르니까 제외. 법인은 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 왜 제외한다? 정부가 몰라. 일일이 이자 준 거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법인은 장부. 그 다음 암기하면 안 돼요. 3번 농지 법에 따른 거잖아. 법에 따른 거. 부담금, 조성비. 왜 포함한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의무적. 그럼 법에 따라 의무적이니까 나갈 돈이죠?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적이니까 포함. 자, 4번은 왜 포함합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용역비, 수수료. 그럼 수수료는 대표적으로 뭐다?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필요한 거니까. 자, 5번은 왜 포함합니까? 당사자 약정한 거니까. 주기로. 그래서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나갈 돈이죠? 왜 포함한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포함한다고요. 조건 부담액에 얼마를 더 부담 마라. 채무로 인수해라. 왜 포함해? 약정한 거니까. 자, 그 다음 6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밑줄을 그어요.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을 왜 구입합니까? 등기 치려면 채권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 전에 서민들은 팔아먹지? 취득 전에 팔아먹잖아. 이익나요 손해나? 매각차손. 손해났잖아. 그럼 매각차손 손해난 거는 돈이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손해난 거는 나간 걸로 봐요. 그래서 포함한다. 외우면 안 된다. 절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단 뭐만 주의하자. 2번만. 개인 취득, 법인 취득. 나머지는 구분이 없어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건설할 때 금융비용은 포함. 3번은 왜 포함해? 의무적이니까 포함. 4번은 왜 필요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 5번은 왜 포함해?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나갈 돈. 할 게 없어. 자, 그 다음 밑에 2번. 이번에는 뭐다?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1번.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을 위한 게 포함해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가액이 될 수 없죠.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제외한다고요. 취득을 위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전기가스. 법이잖아.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어요.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 그럼 전기가스는 언제 사용해요? 취득 후. 취득 후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취득 전에 나간 게 취득가액이에요. 전기가스는 입주 후에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제외하죠. 취득 후 나간 거는 제외한다. 자, 3번 왜 제외합니까? 이거는 취득 물건과는 별개. 별개니까 제외한다. 즉 취득 성격이 아니라 뭐다? 보상 성격이니까. 별개.
보상 성격은 취득가액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올라갑니다. 꼭대기. 자,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환급받으니까. 대부분 환급받아 10%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왜 제외한다고요? 환급받으니까. 할인액은 왜 제외해요? 할인액은 나간 돈이 아니니까. 돈 안 나간 거잖아. 할인액은. 세 글자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액을 네 글자로 할인 금액. 똑같은 거예요. 할인액은 왜 제외해? 돈이 안 나갔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해요? 환급 받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가액의 범위, 간접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구분하면 됩니다. 뭐만 조심하면 된다? 이해만.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니까 포함. 개인은 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모르니까 제외.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판다 가정하면 포함하는 게 좋아. 취득세는 조금 더 물더라도 양도세는 취득가액이 높아서 팍 줄어들어. 그럼 안 팔고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게 유리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항상 과세표준은 출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세표준 결정방법, 하나는 취득가액의 포함 제외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101페이지. 자, 이제 세율. 세율로 가는 거예요. 자, 세율 나와 있네요. 별 3개. 언제나 출제되는 거 이거. 세부담율. 그럼 취득세 세율은 몇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는 표준세율이 별 3개. 과거에 넘겼다 막 그래요. 거기 표준 넘기지 마세요. 불안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중과세율은 중요도가 하나, 특례세율은 중요도가 2개. 그래서 표준세율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기본이 되는 세율, 표준세율은 항상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세율이죠. 표준세율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세율.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써요. 표준세율. 그래서 제일 밑에 보라고요. 1번 나와 있잖아요. 제일 아래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봐야 돼.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무겁게 매기는 거니까. 자,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 박스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배우신 분은 다 끝났잖아요. 암기. 끝났잖아. 수십 번 봤을 거 아니에요. 프린트를 통해서. 잠깐 수십 번 봤어. 어저께 부산에 그 강의 어떤 아줌마는 50번을 봤대. 이거를 프린트로 하루에 5분씩 다 끝나버렸대. 암기가. 여러분들은 한 몇 달 만에 2달 만에 처음 볼 거야.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그러나 3월 달부터는 정신 차리면 합격해요. 3월 달부터.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오른쪽. 시작. 그만 읽어. 다 죽어간다. 읽지 마. 됐어. 아, 괜찮아요. 그래서 원인별로, 물건별로 적용한다는 거야. 세율을. 그럼 박스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유상. 그럼 과로. 유상이 뭐다? 매매, 교환,
공경매. 돈이 나가는 거죠. 물건이 나가. 교환. 교환 별 하나 붙어 있죠. 교환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자, 그럼 물건이 첫 번째 주택.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6억 이하에 들어가면 1%. 퍼센트로 먼저 암기하면 천분비는 자동이에요. 1천분의 10. 그 다음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는 몇 프로? 3%. 그래도 주택을 돈 주고 사면 4%는 없어요. 1, 2, 3. 거래가액을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6억 이하에 들어가면 1%.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가면 2%. 시험은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나온다는 거예요. 9억 초과는 3%.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물건이 뭐다? 농지.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4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전이 뭐예요? 밭이야. 어떤 줌마는 어제 부산에 가서 전이 뭐예요니까 크게 논이라고 얘기해. 다 까르르 웃어. 이렇게 하면서 웃겨주는 거예요. 수강생들 중에서도. 목장용지. 그럼 이거는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다? 3%. 그 다음 나머지. 왜? 나머지는 몇 프로? 4%. 이렇게. 왜가 뭐가 있어요?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 4%.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 농지를 뺀 나머지는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다? 4%. 천분비로 뭐다? 1천분의 40. 근데 오른쪽 비고란에 나와 있죠? 이 비고란을 잘 봐야 돼. 비고란 봤나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신축 또는 중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해당 뭐다? 해당 득을 지워버리고 오탄한 거예요. 해당 뭐를 취득했어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을 붙여요. 취득하는 경우.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다? 신, 중축 후 뭐를 취득했어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신중축 후 뭐를 취득했다?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법조문이 뭐라고 나왔어요? 주택의 유상거래 서유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답이에요. 결국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 4%. 그 뜻이라고요. 주택으로 보면 1, 2, 3을 적용한다는 거죠. 거래가액에 따라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대를 취득한 걸로 봐서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4%. 그래서 주택에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의 유상거래 서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1, 2, 3을 적용하지 않고 땅으로 봐서 4%를 적용하겠다는 지문이에요. 꼼수 부리지 말라 이거죠. 아, 여기 보세요. 뭐 샀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샀잖아요. 대를. 그러니까 대는 몇 프로다? 4%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전에 취득해도 전에 봐봐. 신축중, 신중축 전에 뭐를 샀어? 대를 샀잖아. 몇 프로 적용합니까? 대는 4%. 후에 취득해도 4% 똑같이 간다 이거죠. 꼼수 부리지 말라 이거죠. 집 짓는 땅은 원래 주택에 포함해서 1, 2, 3 중에 셋 중에 하나 적용했어요. 4%를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 신축축.
전에 대를 취득하더라도 4%, 후에 취득하더라도 농지가 아니잖아. 농지가 아니니까 4%를 적용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원인이. 이번에는 상속. 자,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 2.3.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상속과 유상에만 쓴다고요. 농지는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왜? 외를 취득하면 몇 프로? 2.8. 그래서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원인이 상속과 유상. 나머지는 농지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상속 이외의 무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그 증여는 농지 안 따져요. 누가 받아?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3.5. 그럼 일반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나.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나잖아. 살살 꼬셔서 징의받으면 몇 프로를 모아놓아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최소 3.5%. 천분비로는 1천분의 35.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원시취득이죠? 몇 프로? 2.3. 신축 이런 거. 그 다음 나머지는 합치라고 그랬죠?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입니다. 취득해서 등기까지 몇 프로? 2.3.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는 합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형성합니다.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매년 출제되는 거다.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이 정도는 암기하고 뭐다? 시험장에 나온 걸로 간주합니다. 점수 주려고. 지금 무슨 세율이에요? 그럼 이건 뭔 뜻이에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고요. 그럼 옛날에 표준세율은 취득세 몇 프로예요? 2%.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달라요. 그럼 볼까요? 신축했다.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죠. 신축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옛날에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0.8이야. 그럼 합쳐서 몇 프로가 된다? 2.8. 그래서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주네. 이렇게. 그럼 이 뒤에 게 뭐다? 옛날에 등록세, 앞에 게 취득세입니다. 그럼 뭐만 암기하면 돼? 옛날에 등록세. 이거를 암기하고 2만 더하면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옛날에 취득세 2%를 6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2%를 6글자로.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합니다. 옛날에 취득세 2%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절대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이 6글자가 나오면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를 의미한다? 2%. 자, 그럼 암기 코드 한번 보자고요. 원인이 유상이죠? 자, 집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발품을 팔아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어라 뭐다? 셋, 넷. 그래서 유상에 관한 세율은 숫자별이 뭐다? 하나, 둘, 셋, 넷. 기본선을 자꾸 봐야 돼요.
숫자 배열은 하나, 둘, 셋, 넷이라고요. 자, 그 다음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어? 38 광땡. 제일 높잖아.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증여는 언제 받았어요? 광복절날. 살살 꼬셔서 광복절날 증여를 받았다. 광복절은 숫자가 뭐야? 815.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2를 붙이니까 이따위로 붙이면 안 돼. 여기다 2를 붙여야 돼요. 증여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 815. 그래서 2만 붙이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원시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뭐 부러졌어? 팔 부러졌어. 8 2만 붙이면 돼요. 282로 치료합니다. 원시 취득은 뭐다? 282. 자, 그 다음 공유 하뷰 총유는 이해만 알면 되죠.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명 032 032 2만 붙이면 된다고요. 앞에 다시 한번 유상은 숫자별이 뭐다? 하나 둘 셋 넷. 책을 잡고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속집에 가서 38 광땡을 잡아서 만세를 부르고 있어. 815 만세. 그 다음 원시인 바로 뭐다? 282. 바로 282요. 그 다음 공유는 032 2만 붙이면 된다. 이런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은 비례세율인데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절대로 취득세는 합산나는 누진세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거를 무슨 세율 구조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각각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1페이지 봐요. 101페이지. 자, 세율 07번. 101페이지 봤어요? 두 번째 줄 차등 비례세율로서. 알아들었나요? 차등 비례세율은 법에서 정한 거야. 법에서 이만큼 곱하라. 그럼 지방세에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한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구분한다. 그래서 지금 배운 게 뭐다? 표준세율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짜리 오늘 배운 거 반드시 연필로 한번 연습하세요. 그럼 내일 게시판에 정답이 붙여 있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접 생각하면서 적어봐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